스위티분들 안녕하세요. 단호박 상담소의 아루입니다. 요즘 우리 단호박 상담소에 댓글이랑 사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기쁩니다. 며칠 전 스위티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댓글 소통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난 이성과 소개팅에서 어떻게 대화를 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댓글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대댓글입니다. 원래 댓글은 그냥 혼자 살아라 이거였나? 아무튼 혼자 살아라 이거였는데 여기 이제 대댓글로 남겨주신 거에 이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솔직히 소개팅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예요 했을 때 운동이라고 하면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하고 필라테스 좋아해요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이거든요. 제가 대화 스킬이 많이 없어서일 듯요. 여자들하고 많이 대화를 안 해봐서 그런 듯요. 그리고 그 아래 댓글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색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요. 끊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직업적으로 그렇게 막 멘트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뭔가 호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직군이 아닌 이상 막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위트나 재치 넘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이성을 만났을 때 되게 재밌게 해줘야겠다 이런 압박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서서히 친해지면 나중에 이제 내재된 그 장난기가 나올 때쯤 그때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저희 보내주신 댓글을 읽고 저도 오래전에 소개팅을 했던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남자분들 대부분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식사할 때 막 이렇게 땀을 흘린다거나 말을 버벅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 깜빡임이 잦다거나 그런 걸로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도 질문을 먼저 막 하거나 활달한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항상 바톤을 남자분들이 쥐고 분위기를 좀 리드를 해야 된다 라는 압박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소개팅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개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터나 모임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매력이 서서히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남자로서의 기대와 여자로서의 기대만 100%를 가지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성공률도 낮은 데다가 그 자리에서 잘못되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줄 두 번의 기회가 거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뭔가 더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긴장하고 조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너무 처음부터 대화도 술술 풀어나가고 막 입담이 좋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괜히 여자 많이 만나본 것 같고 사람이 좀 진중한 면이 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떨려하거나 살짝 긴장하고 있는 남자분들한테는 상대방이 나를 좀 의식을 하고 조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좀 더 호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지 풀어줘야 되는데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같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계속 이런 텐션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 여자 거의 안 만나봤나?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잘 못하나? 이렇게 그 사람 자체의 사회성이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긴장 타임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긴장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 카페 분위기에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 이성과 대화하는 게 편해져야 말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약속 장소에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메뉴도 뭐 있는지 한번 쭉 보고 여자분한테 이따가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릴게요. 사실 대화라는 게 어려운 게 전혀 없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메뉴를 보고 있다가도 뭐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메뉴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자분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저는 처음 보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사소한 것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개팅에 나오는 여성분들이 좀 조용하고 차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활발하게 이것저것 질문하고, 그런 여성분들은 소개팅에 잘 안 나오실 뿐더러 거의 안 계실 거니까. 이러면 우리 스위티분 댓글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주고받기식의 대화가 아니라 예, 그러시구나. 네, 이러고 단답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거는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단답으로 끝날 경우에는 솔직히 할 말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경직된,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그다지 상대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큰 흥미를 못 느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처음 만났으니까 관심 있는 척, 재미있는 척을 해주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내게 진짜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주변을 늘린다, 언변 스킬을 늘린다라는 개념보다도 심리적으로 서로 편안해하고 모든 게 좀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게 관건이에요. 당연히 상대도 그렇고 나도 낯선 사람 앞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만났을 때 이런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소개팅 한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톡이나 전화 연락으로 좀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의 내용은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혹시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가리시는 거 있으세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어디서 뵐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용식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서서히 작은 팁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카톡 프로필 사진에 대한 영상에서도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된다. 그럼 거기서 또 사진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취미나 뭐 평소에는 이런 거를 즐겨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얼굴 보고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관심 있게 찾다 보면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 댓글처럼 제가 질문을 잘하는데 상대방이 대답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말을 못 끌어내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꼬리 질문 하시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취미가 뭐예요? 필라테스예요. 뭐 무슨 운동 뭐 좋아해요? 이러면은 상대방 말에서 딱 귀에 들어오는 게 필라테스라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나 필라테스 모르는데? 이러고 말문 닫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키워드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연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운동이라고 하고 여자들 하는 거 TV에서 많이 보긴 봤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제가 필라테스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여자분들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이어트나 근력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뭐 자세 교정 그런 거에 도움이 돼요? 라고 솔직하게 모르는 거 말하고 물어보세요. 일단은 필라테스에 대해서 나보다는 당신이 더 많이 알고 잘 하니까 그걸 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 라는 관심을 내비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쩐지 몸이 되게 탄탄하셔가지고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을 것 같았어요. 멋지시네요. 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자분하고 나하고 도통 대화 코드가 안 맞고 내가 말한 거 상대가 모르고 상대가 말한 거 내가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진짜 대중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흥행 중인 영화나 넷플릭스 화제가 되는 영화 얘기, 그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도 나도 그런 거 아예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안 봤는데 요즘 파묘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평소에 오컬트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해놓고 여자분이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다음에 저랑 파묘 같이 보러 가요. 라고 살짝 가볍게 툭 해주시고, 아니면 진짜 나도 상대방도 도무지 꽉꽉 막힌 상태다. 그럼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 있잖아요. 빵이 됐던 스테이크가 됐던 간에 일단 그게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식당에서 같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또 스테이크가 되겠죠. 고기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요즘에는 집에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직접 드시더라고요. 혹시 요리 좋아하세요? 평소에도 잘 해드시는 편이세요? 이러면 네, 저는 요리 잘해요 라던가 아니요, 저는 그냥 조리 정도만 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또 거기서 꼬리를 무는 겁니다. 저도 조리는 되게 잘하는데 그거 저랑 되게 잘 통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리를 할 줄 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꼬리. 어떤 요리 주로 하세요? 와, 대단하시다. 혹시 베이킹 그런 것도 하세요?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는 날 뭐 하시냐? 저 그냥 캠핑하거나 드라이브 해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시냐? 가본 데 중에서 좋은 데는 있냐? 거기 어떠시냐? 가보고 싶다. 근데 또 여기서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 드라이브 좋아하니까 다음에 좋은 데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비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화 스킬보다는 일단 편해지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나기 전부터 스몰톡 문자로 상대방의 기호를 물어보고 조금씩 정보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상대가 질문에 대한 단답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말 속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상으로 떠오르는 것들. 아,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감정적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 예, 그렇군요. 네. 라고 하는 순간 상대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네. 이제 스테이크가 목에 걸린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별로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분야라도 차라리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관심과 흥미를 내비추세요. 그래야 나중에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표면적인 것이 나랑 코드가 안 맞다고 해서 바로 소통을 멈추지 마시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소개팅은 업무상으로 만나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러 나간 자리니까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편해지실 겁니다. 나라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을 대입을 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상대의 감정에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질문세례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가 취조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상대방이 7, 내가 한 3 정도 얘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세요. 이렇게 당신 얘기에 내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고 그거를 했을 당신을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 라는 생각으로 만나야 대화가 깊이 있어지고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팅이 마무리될 무렵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은연중에 티를 내주면서 상대가 사는 동네 물어보고 아, 그 동네 맛집 많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다음에 혹시 저 가면 맛집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면 두 사람이 집이 가까울 경우에는 아, 거기 아세요? 다음에 거기 유명한데 거기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면서 음악 들으면서 차에서 또 얘기를 해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또 사람이 운전 중에는 내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찰나를 공략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문자 꼭 하고 잘 들어가셨냐고 덕분에 즐거웠다 푹 쉬시라 하고 이렇게 서서히 친해지면 서로 부담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여자를 사귀고 말겠다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좀 더 매너 있고 여자가 편해질 수 있는 대화의 스킬을 쌓는다는 기분으로 연습장 간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소개팅 10번, 20번을 해도 상황 진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늘고 여자 자체가 편해지고 또 생각에 융통성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스위티분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애인 생기는 날까지 단호박 상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 스위티!